자, 이제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저희가 리액트에 대해서 배우는 날이에요. 리액트는 약간 정의상으로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만들기 위한 라이브러리라고 하는데, 사용자 인터페이스라고 말하면은 UI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웹상에서 보이는 이제 요 시각적인 것들을 만들기 위한 라이브러리예요.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개발을 할 때는 라이브러리, 프레임워크 이런 두 가지 단어를 많이 듣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라이브러리가 무엇이고 프레임워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작곡하려고 해요. 자, 라이브러리와 프레임워크는 남들이 개발해둔 거를 저희가 쉽게 이용을 해서 정말 쉽게 개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두 개의 차이점이 뭐냐면, 이제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프레임워크를 가져와서 그거를 기반으로 짜는 건데, 라이브러리는 저희가 짠 코드를 짜두면은 라이브러리가 이제 저희 코드를 호출해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당장 이해하기 힘들더라도 근데 요즘은 이제 라이브러리와 프레임워크의 차이를 두지 않는다는 의견도 많이 있긴 해요. 네, 알아두면 좋은 건 라이브러리랑 프레임워크는 어쨌든 간에 남들이 만들어 놓은 편리한 기능들을 저희가 사용해서 이제 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법한 언어들의 대다수가 다 라이브러리랑 프레임워크예요. 리액트, 뷰, 앵귤러 혹은 이제 스프링, 노드.js, 넥스트.js, 익스프레스 이런 것들 전부 다 라이브러리랑 프레임워크에 속합니다. 어쨌든 이제 저희는 이제 앞으로 제가 기간에 대한 제약은 생각은 하지 않았으나 매우 길어질 확률이 높고요. 저는 이제 리액트를 배우기 위한 이제 세미나입니다.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자바스크립트로 프론트를 하게 되면은 사용을 해야 되는 선택 사항이 총 3가지가 있어요. 아, 4가지 정도가 있어요. 제가 근데 그 중에서 2가지만 골라왔는데, 사실 나머지 2개를 더 안 보여주려 했던 거는 너무 좀 오래된 느낌이 있거든요. 이제 앵귤러 JS라는 얘도 있어요, 사실. 이게 얘네 2개가 나오기 전에 많이 사용했던 라이브러리고, 그리고 그 전에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전에 개발 공부를 조금이라도 만약에 해보셨다면, 근데 이건 좀 예전이 아니면 혹은 내가 옛날 책을 봤다라면은 보셨을 단어인 jQuery라는 게 있어요. 자, 이제 프론트를 개발할 때 기본적으로 리액트, 뷰, 앵글러, jQuery 이렇게 4가지로 나눠서 개발을 하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사실 저의 수준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중에서 무엇이 더 좋냐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다만 얘는 이제 안 써요, 거의. 그리고 얘도 잘 안 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쓰는 게 뷰와 리액트인데, 근데 저희가 이거를 이제 저희는 그 중에서 리액트를 선택을 했어요. 저희 동아리에서 제가 가르칠 언어, 제가 공부를 하는 언어는. 그 대표적인 이유 중 하나는, 자, 이 리액트라는 라이브러리는 현재 메타, 구 페이스북에서 만든 라이브러리예요. 즉, 페이스북 같이 거대한 기업, 천재 개발자들이 모인 곳에서 이 리액트를 계속 업데이트 시키고 유지 보수를 시켜주고 이제 하니까 되게 좋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학교 컴석과에서 배우고 지금 컴퓨터 정보공학과 저희 1학년 분들은 2학년에 배우실 Vue.js라는 얘도 있는데, 사실 Vue.js가 더 좋다 막 그런 평가도 있거든요. 근데 큰 차이점이, 리액트는 페이스북에서 만들었고 Vue.js는 천재 개발자 한 명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둘 다 좋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 뷰가 코드상 더 짧긴 해요. 뷰가 좋아 보이긴 하지만 안정성으로 봤을 때, 그리고 현재 여러분들이 취업을 할 때 많은 기업들이 선호하는 언어가 리액트예요. 사실 저희는 리액트와 뷰 중에서 뷰가 더 좋으니까 뷰를 선택하자보다는 리액트와 뷰 중에서 취업을 할 때 리액트가 더 좋으니까 리액트를 선택한 게 더 커요. 그래서 저희는 자, 리액트에서 대해서 배울 겁니다. 리액트가 어떤 거냐? 일단 리액트는 기본적으로 3가지로 이루어집니다. JSX, 바벨, 그리고 웹팩 혹은 바이트의 이제 빌드 툴. 자, 이거에 대해서 다 차근차근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JSX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JSX는 정말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코드를 짜실 때 이제 저희가 함수를 하나 만들게요. 펑션 hello라는 함수를 만들 건데 JSX가 무엇이냐라면은 자바스크립트로 HTML을 작성할 수 있는 문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작성을 하냐면은 이런 hello 함수 안에다가 리턴으로 hello world라고 찍어주면은 이 해당 hello 함수를 이런 식으로 불러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hello라는 이제 태그는 여기 위에서 저희가 만들었던 hello world라는 태그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리액트를 이루는 것 중 하나인 JSX는 자바스크립트로 HTML을 작성할 수 있는 문법인데요. 근데 JSX의 문제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최신식 웹에서밖에 작동을 안 해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약간 성능이 별로 안 좋아서 한 3년 전에 크롬에서 업데이트를 하지 않은 웹사이트가 있다면 JSX로 작성한 웹사이트는 작동이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되게 큰 문제점이에요. 왜냐면은 최신식이 좋다고 하지만 그 웹사이트는 그 누구나에게 똑같이 보여지기 때문이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바벨이란 놈이 있어요. 바벨이란 놈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JSX로 문법을 개발을 해요. 폰트 사이즈 어떻게 들려? 여러분들이 JSX로 문법을 하고 바벨이라는 얘를 사용을 하면은 이제 그냥 옛날 자바스크립트 문법으로 바꿔줘요. 웹사이트가 보기에. 그래서 바벨을 사용하면은 옛날 웹사이트든 최신식 웹사이트든 JSX로 작성을 해서 옛날 자바스크립트 문법으로 출력하는 것처럼 만들어주니까 이제 JSX에서는 바벨을 무조건 사용을 해야 돼요. 얘 둘까지는 이제 무조건적인 요소인데 여기 아래에 있는 얘들은 선택적 요소예요. 이제 웹팩과 바이트인데 여기 이름 적어줄게요. 바이트. 자, 웹팩이랑 바이트의 차이는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만들 때 npm 리액트를 저한테 조금이라도 배워봤던 분들은 알겠지만 이제 어떤 걸로 리액트 프로젝트를 만드냐의 차이예요. 웹팩 같은 경우는 npx create react app이라는 명령어로 npx를 만들었고요. 바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겠지만 npm create byte 이런 식으로 만듭니다. 근데 사실 만드는 거의 차이점보다는 해당 리액트 혹은 바이트로 개발을 한 프로젝트를 이제 바벨이나 JSX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빌드를 해주게 돼요. 그 빌드를 해주는 툴을 웹팩이랑 바이트라는 건데 이제 저한테 세미나를 배웠던 분들이라면 다 웹팩을 사용하셨을 거고요. 근데 졸업작품을 여기서 참여해보신 분들은 바이트를 또 써봤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웹팩을 쓰다가 요즘 바이트를 쓰고 있는데 바이트를 사용하는 이유는 빌드하는 속도가 한 5배는 빨라요. 이제 npm start라는 이제 시작 명령어를 사용을 했을 때 바이트가 5배 정도 빠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JSX와 바벨, 이제 바이트 이 세 가지 조합으로 리액트 개발을 배워볼 거예요. 역시 내 예상이 맞았어. 여기서 더 들어오지 않는 자, 이제 실습을 통해서 할 건데요. 여러분들도 저희의 실습 도구는 VS 코드입니다. VS 코드. 그래서 여러분들도 컴퓨터에서 VS 코드를 열어주시고 파일, 폴더 열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작업하실 폴더를 생성할 위치에 폴더를 열어줄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벨롭이라는 폴더 안에 모든 개발을 관리를 하게 되는데 저는 여기서 스터디에서 저는 여기 스터디라는 폴더를 열어서 할게요. 그리고 지금 제가 한 가지 사항을 빠먹었는데 그리고 중간에 모르거나 안 되는 거 있으면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카톡은 제가 늦게 볼 수도 있어요. 혹시 여기 있는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컴퓨터에 Node.js 안 깔려있는 분 있나요?
없다면은 채팅창 쳐주세요. 입니다. 깔려 있습니다. 아마 이 멤버들은 다 깔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걸 녹강이기도 하기 때문에 왜 노드.js가 안 깔려있는 분들을 위한 혹시 모를 설명. 구글에 노드.js라고 검색을 하시면 여기 맨 위에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데 사실은 이 LTS 버전을 좀 추천을 하긴 합니다. 보면은 안정성이 높대죠. 여기는 좀 최신이라고. 그래서 이거를 눌러서 설치해주면 끝나요. 자, 이제 저희는 노드.js라는 것에서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노드.js. 노드.js는 이제 라이브러리나 프레임워크가 아니라 자바스크립트의 런타임 엔진이라는 좀 특이한 놈인데, 그래서 노드.js 같은 경우에는 이제 npm이라는 얘랑 같이 딸려오거든요. npm은 노드 패키지 매니지인가? 어쨌든 노드 패키지 매니지라는 얘예요. 죄송합니다. 노드 패키지 모듈. 노드 패키지 모듈. 자, 노드 패키지 모듈이라는 얘예요. 그래서 노드.js가 갖고 있는 모듈들을 설치할 수 있게 하는 npm이고, 리액트 같은 경우에는 노드.js에 속해져 있는 놈이기 때문에 노드.js가 갖고 있는 모듈들을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봅시다. 저희는 이제 특정한 명령어를 사용을 할 건데 터미널에다 입력을 할게요. npm create byte 이거만 이렇게 치면 될 겁니다. 아우터 npm create byte 이렇게 치게 되면요, 이렇게 이제 질문이 나와요. 프로젝트 이름을 뭘로 할 거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마음대로 줘도 상관없어요. 저는 이제 one react 이제 study라고 만들게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어떤 프레임워크를 사용할 거냐라는 게 나와요. 사실 이제 자바스크립트 중에서는 바닐라 JS, Vue.js, 리액트, 프렉티, 리드, 스벨트 요즘 되게 핫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리액트 중에서도 사실 이번 세미나 중반 정도 지나면은 타입스크립트를 가르쳐서 리액트 타입스크립트를 하려고 하는데 일단 리액트를 선택할게요.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폴더 구조에 방금 만들었던 폴더가 생겨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다시 폴더 열기를 해서 생성한 폴더를 열어주겠습니다. 자, 열어주게 되면은 여기 왼쪽에 보이는 폴더 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데 뭐 퍼블릭은 보실 게 없어요. src 안에 저희가 작업할 파일들이 있습니다. 자, 일단 필요 없는 것, 여기서 설치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터미널을 켜주시고요. 터미널 키시는 명령어는 컨트롤 시멘트 물결표, 맥 사용자는 옵션 컨트롤 시멘트 물결표, 둘 다 똑같네요. 맥이든 윈도우든 둘 다 컨트롤 시멘트 물결표입니다. 혹은 여기 위쪽에서 새 터미널 넣으세요. 일단은 바이트 같은 경우는 리액트에 비해서 설치 속도가 굉장히 빨랐는데 프로젝트를 만드는 속도가, 그 이유 중 하나가 노드 모듈을 이제 설치를 같이 안 해줘요. 그래서 저희는 npm install이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해서 해당 패키지에 사용을 해야 되는 모듈들을 다 설치를 할게요. 이제 좀 폴더 구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더 이제 노드.js에 좀 익숙해지고 싶다, 리액트, 뷰, 뭐 익스프레스든 뭐든 간에, 그럼 package.json이라는 파일들이 되게 많이 보여요. 얘가 노드의 가장 중요한 파일이에요. 보면은 해당 프로젝트의 이름, 버전, 공개, 뭐 타입 이런 것들이 적혀져 있고, 현재 해당 프로젝트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제 모듈들의 버전과 이름, 여기 그런 것들을 디펜더시라고 하거든요. 의존하다. 그리고 명령어를 만들 수도 있어요. 보면 이제
스크립트라고 말하는 얘들은 어떻게 작동하냐면은 npm run 다음에 올 명령어를 기입해서 어떤 특정한 명령어를 실행할 수 있어요. 즉 여기서는 이제 npm run dev를 해야 이제 바이트를 실행시킬 수 있는데, 만약에 여태까지 그냥 npm create react app, 그러니까 웹팩에 익숙해지신 분들은 이걸 스타트로 바꾸게 되면 npm 스타트를 쳐도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dev로 할게요. 그래서 잘 설치가 됐나 확인을 하기 위해서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npm run dev 하게 되면은, 자, 속도가 0.5초 안에 빌드가 끝났고 이제 로컬 주소가 이거래요. 그래서 이거를 복사해서 보시거나 아니면 컨트롤 혹은 커맨드 누르고 딸깍 눌러주면은 이런 화면이 떠야 됩니다. 예, 저는 이렇게 해야겠다. 자, 이렇게 화면이 뜨면 여기까지 잘 된 거예요. 자, 1분 정도 줄 테니까 여기까지 해보시고, 그리고 안 된다 했으면은 이제 메시지 좀 찍어주세요. 1분 세고 다음 진행을 할게요. 네. npm create byte 어떤 오류가 나나요? 지금 화면 공유하고 있는데. 아, 확인. 네. 자, 잠시만요. 이렇게 하면 되나? 보면은 create byte array last hit no match version create. 뭐가 잘못된 거지? create byte. 원드라이브에 써서 상관없는데 잠시만요. 혹시 노드랑 이런 거 다 깔려있죠, 노트북에? 네, 노드는 깔았어요. 다른 분들도 안 되나요, 혹시? 그 위랑 아래랑 지금 다른 것 같습니다. 위랑 아래랑요? 아, 그러네요. 다르네요. 남경 오타 났네. 보면은 레이트스트야. 야, 내가 위에서 오탄에서 알려줬었네. 쏘리. 이게 제가 영어에 좀 약해가지고 보면은 이제 여기서 나 제대로 알려줬는데? 네, 이 자식이. 네, 잘 되네요. 네. 이거 화면 공유는 뭐 냅둬도 상관없긴 한데. 네. 자, 일단 저희가 구조를 한번 볼게요. 구조를. 자, 구조를 어디 갔어? 여기 있다. 자, 폴더 구조를 봤더니, 자, 노드 모듈, 퍼블릭, 그리고 src가 있고 그 아래 뭐 이것저것들이 많아요. 보시면 좋을 게, 일단 첫 번째는 이거예요. 리액트 같은 경우에는 리액트로 만든 파일의 특징은 HTML 하나를 만드는 거긴 해요. HTML과 자바스크립트의 조합으로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데, HTML에는 DI 블럭 하나, 그것도 이제 루트라는 아이디를 갖고 있는 얘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스크립트 부분을 보면은 이제 src 폴더 안에 있는 main.tsx 파일을 가지고 있네요. 자, 가볼까요? 자, 이게 main.jsx 파일입니다. 이제 노마드 코더에서 봤으면은 이제 이제 리액트에서는 한 가지의 DI 블럭을 넣고 그 아래 저희가 원하는 컴포넌트들을 넣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이트로 프로젝트를 만들게 되면은 HTML을 빌드를 시키는데, HTML은 메인을 빌드를 시키고 메인은 앱을 빌드를 시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프로젝트를 하기 앞서서 쓸데없는 것들은 다 지우겠습니다. 메인에서 얘는 없어주고요. 그 다음에 CSS도 없애줍니다.
자, 그리고 앱점에서도 여기 엄청 많은 거 다 지워줄게요. 근데 안에 뭐 아무것도 없으면 뭐라고 하니까 헬로 리액트라고 적겠습니다. 헬로 리액트. 네, 이것도 다 지워주고요. 마찬가지로 얘네도 싹 다 지워줍니다. 다음에 CSS 파일들은 다 삭제해줄게요. 다음에 어셋에 있는 거는 일단 냅둘게요. 자, 결국 이제 npm run dev라는 명령으로 바이트 앱을 실행을 시키게 됩니다. 근데 이 구조를 따보면은 이제 index.html이 이제 main.jsx를 부르고 이제 얘가 app.jsx를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app.jsx 같은 경우에는 또 수많은 컴포넌트라고 불리는 얘들을 만들게 돼요. 자, 이거에 대해서는 배워볼게요. 이제. 자, 왜 리액트를 사용하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대표적으로 제가 사용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유는 컴포넌트라는 얘랑 이제 SPA라는 얘예요. 일단 컴포넌트부터 볼게요. 리액트의 장점은 저희가 이제 유튜브라는 HTML을 만든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거 제 개인 유튜브 공개되네요. 이거 보는 거. 했을 때 여기 이 부분에 있는 내비와 이쪽에는 동영상들, 그리고 헤더, 프로필, 이런 애들을 전부 다 하나의 HTML 파일로 짜게 될 텐데, 이걸 HTML로 짜게 되면은 여기서 알람이 3에서 4로 바뀌게 돼요. 혹은 구독을 눌러서 여기 뭔가 바뀝니다. 그렇게 쳤을 때 HTML로만 개발을 하게 되면은 이거 하나 바뀐 것 때문에 모든 페이지를 바꿔줘야 되는 좀 불필요한 작업이 있어야 돼요. 하지만 만약에 리액트는 컴포넌트라고 말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리액트의 컴포넌트는 무엇이냐면은 이 헤더 부분, 그리고 이렇게 리액트를 구별해서 나눌 수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은 이렇게 유튜브가 있으면은 어레인지를 얘로 잡을 수 있나? 이렇게 헤더와 그리고 이렇게 내비게이션과 이렇게 컨텐츠들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쪼개서 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HTML 파일이 3개인 거죠. 이거 너무 이거 뒤로 가기 못하나? send to pack. 오케이. 어쨌든 이렇게 파트 3개를 각각의 HTML로 개발을 할 수 있고, 근데 무언가 하나가 바꿔야 될 때가 있으면은 이거 하나만 바꿔주면 돼요. 이거의 장점은 서버에 대한 이제 부담감을 좀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컴포넌트를 재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 하에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거 어떻게 없앨까요? 사용하는 이유가 제가 SPA라고 했는데, SPA가 뭐냐면은 싱글 페이지 이제 애플리케이션의 약자예요. 자,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이 무슨 말이냐? 기존의 페이지들을 만들면은 HTML 파일을 여러 개를 만들어서 파일을 바꿔주는 식으로 작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리액트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 않고 컴포넌트들을 바꿔주는 작업을 하게 돼요. 근데 이거의 장점이 뭐냐면은 사실 지금 요즘은 그런 페이지가 없어서 많이 찾기가 힘든데, 이게 리액트는 아니지만 얘도 SPA를 아닙니다. 얘는 이걸 딱 하나 얘들 눌렀을 때 이렇게 번쩍했다가 뜬 장면이 있죠. 다른 걸 눌렀을 때도 약간 새로 고침되는 느낌이 없잖아 있어요. 하지만 리액트로 개발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페이지 파일을 바꿔주는 게 아니라 그 컴포넌트를 바꿔주는 것 때문에 그런 페이지가 하얘졌다 하는 그런 게 없어요. 그거를 저희 졸작으로 보여주고 싶은데, 일단은 그래도 한번 보여주긴 할게요. 프론트
develop project and add front. 얘도 이제 저희 동아리 졸업 작품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바이트로 짜줬어요. 리액트 바이트. 그래서 실행을 npm으로 대부로 합니다. 그래서 npm으로 대부로 하면은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로그인을 눌렀을 때 약간 아까와 같이 흰색에 까딱까딱거리는 게 없죠? 이거는 제가 사실 좀 코드가 꼬였어요. 이 부분으로 볼게요. 얘 보면은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약간 흰색에 까딱까딱 하는 게 약간 유튜브보다 훨씬 덜하단 말이에요. 유튜브는 누르면 이렇게 했다가 새로 고침이 되는데 이런 점 때문에 SPA를 사용하는 것을 되게 좋아해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사용자 경험에 있어서 되게 좋거든요. 자, 어쨌든 이제 리액트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다들 리액트를 키시고 헬로 리액트까지 찍었을 거예요. 어떤 거 할 거냐면은 사실 일단은 컴포넌트 하나를 만들어 보는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src 폴더 안에다가 이제 컴포넌트라는 폴더를 만들 거고요. 여기 안에다가 hello.jsx 그리고 goodbye.jsx 두 개를 만들 겁니다. 자, JX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문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컴포넌트로 사용할 컴포넌트는 하나의 함수고요. 이제 컴포넌트 함수라고 부를 건데 얘 같은 경우에는 파일명은 상관이 없는데 이제 함수명의 첫 글자가 대문자여야 합니다. 대문자여야 합니다. 이러한 장명 방법을 이제 파스칼 케이스라고 말하는데 한번 볼게요. 자, 익스퍼트 디폴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거 자바스크립트 문법이라 제가 부가적으로 설명을 안 할 거고요.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해당 hello.jsx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읽을 때 해당 함수를 기본적으로 읽어주라는 밖으로 내보내는 기본값을 해당 함수로 잡는다. 그래서 저희는 hello라는 컴포넌트를 만들 거고, 그리고 저도 왠진 모르겠는데 이 export default가 변수에는 저장이 안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가 원래 하살표 함수 되게 애용하는데 export default 이제 그래서 cost hello는 이게 안 돼요. 물론 이렇게 쓰고 싶은 분들은 이렇게는 됩니다. 네, 저는 이거 한 줄 더 쓰기 귀찮아가지고 그냥 옛날 함수로 사용을 해요. 어쨌든 해당 컴포넌트는 리턴 할 거예요. 리턴은 이제 JSX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h1 hello 김인우? hello 하고 일단 hello 먼저 할게요. 그리고 goodbye.jsx도 마찬가지로 만들어 줄 겁니다. goodbye 만들어 주고요. 당연히 hello가 아니라 goodbye겠죠. 자, 저희는 컴포넌트 두 개를 만들었어요. 컴포넌트 두 개를 만들었으니까 이제 app.jsx에서 해당 컴포넌트를 불러올 거예요. 자, 어떻게 하냐? 자, 리턴을 해줄 거고, 근데 이제 JSX는 무조건 가장 큰 DRV로 감싸져 있어야 돼요. 만약 DRV 쓰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뭐 이런 식으로 감싸도 상관은 없어요. 어떤 가장 큰 놈으로 감싸져 있어야 돼요. 여러 개의 태그를 쓰려면. 그래서 저희는 방금 만들었던 hello를 가져올 건데 사실 가장 기본적인 거는 import를 사용하는 거예요. import hello from 여러분들이 작업하신 파일을 가져오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귀찮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자동으로 그리고 자동으로 그냥 여기다가 해서 hello라고 치면은 여기 컴포넌트 폴더 안에 있는 hello 파일이라고 나와요. 그럼 이렇게 엔터 쳐주면은 알아서 임포트가 됩니다.
자, VS 코드가 진짜 쓰레기가 텍스트 편집기 중 하나인데 그래도 쓸만한 게 있죠. 그다음에 이제 굿바이도 이렇게 만듭니다. 자, 이렇게 하고 저장을 하면은 자, 헬로 굿바이 바로 생기죠. 그래서 컴포넌트를 만들면 장점이 재활용하기가 되게 편해요. 헬로 컴포넌트를 예를 들어 헬로를 3개 더 찍고 싶어요. 헬로를 3개 더 찍고 싶으면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리액트의 컴포넌트를 간단하게 만들어 봤고, 그 다음에 이제 굿바이랑 헬로를 만들어 봤는데, 여기까지는 상당히 쉽죠? 여기까지 질문 있는 사람 손? 메시지로 질문 받을게요. 자, 질문 아무도 없으려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뭘 해볼 거냐면은 이제 컴포넌트를 부를 때 특정 값을 넘겨줄 수 있어요. 자, 함수 호출할 때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hello라는 함수를 봤을 때 이제 profs라는 매개 변수 값을 전달을 받을 건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쓸 거예요. 자, JSX에서는 자바스크립트에서 HTML 내에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기입할 수 있어요. 그 방법은 중괄호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헬로를 뽑아낼 때 어떤 전달값을 받아서 그 전달값의 이름을 여기다 꽂을 건데, 일단 봅시다. 자, 헬로를 부를 때 여기다 그냥 간단하게 네임은 김인우다 라고 해줄게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기 김인우 하나 추가된 거 보셨죠? 자, 여기다가 저희가 어떤 상태값을 넣어서 컴포넌트를 부를 때가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방법을 별로 선호하진 않는데 일단 알려드리는 겁니다. 헬로우를 할 때 이렇게 프롭스라는 얘를 이렇게 매개 변수로 전달을 받는다라고 선언을 해주면은 프롭스답 네임 아니고 다른 거에도 상관없겠죠. 중요한 거는 여기서 네임으로 가져왔고 여기서도 네임으로 불렀다의 차이밖에 없어요. 굿바이 써도 이제 뭐 a주라는 예로, 그리고 하나만 넘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 더 넘길 수 있어요. 이제 a주는 22다 라고 넘길 건데 이렇게 넘겨줘야겠네요. 왜 이렇게 넘겨줘야 되냐면 HTML에서는 자료형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속성값이 넘겨주는 전부 다 스트링으로 넘겨받게 되는데, 이제 숫자 같은 경우에는 HTML에서 인식하는 속성값이 아니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바스크립트를 쓴다는 의미는 중괄호를 감싸주고, 헬로에서 이제 안녕 땡 아이고야 안녕 땡땡땡, 그 다음에 이제 몇 살? 너의 나이는? 이렇게 할게요. 너의 나이는 props.age 이렇게 찍어볼게요. 자, 이렇게 찍으면은 중요한 거는 매개 변수를 인자값을 2개 넘겨서도 받을 수 있다를 보았습니다. 자, 리액트에는 이제 제가 가르치고 있는 이 해당 리액트에는 마이크 중에? 지금은 안 하고 있어. 다 들립니다. 뭐야? 소리? 아니야, 리액트 훅이라는 얘가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사실 리액트에는 종류가 2가지가 있었어요. 자, 이제 리액트에는 응? 언제 켜야 돼? 자, 리액트는 원래 이제 클래스형 클래스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함수형이 있었어요. 사실 과거에는 클래스형을 정말 많이 사용을 했는데 요즘은 이제 함수형을 더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함수형 리액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리액트의
편리한 함수 중 하나인 리액트 훅이라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리액트 훅은 정말 많은데 저희는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use state라는 상태값을 관리하게 해주는 리액트 훅과 이거를 이용해서 use input이라는 스스로 이제 use input이라는 저희가 리액트 훅을 만들어 볼 거예요. 자, 갑시다. 이놈이 아닌데 얘는 끌게요. 자, 자, 일단은 컴포넌트들은 다 지워버리고요. 그냥 여기서 바로 다 작업할게요. 자, 여기다 그냥 자, use state를 사용할 겁니다. 자, use state. 자, use state죠. 그래서 state는 use는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리액트 훅에는 전부 다 use라는 이름이 붙어요. 그리고 뒤에 있는 state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인데 use state는 state 그러니까 상태. 아이고야. 상태를 관리해주는 이제 리액트 훅입니다. 이제 use state를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말 기본적인 거예요. 리액트에 있어서 이제 변수 선언의 역할을 해주는 얘기 때문에 use state는 정말 중요합니다. 자, 한번 써볼까요? 저희가 어떠한 상태를 관리를 하고 싶어요. 근데 그 상태를 관리할 때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인풋 창을 이용해서 어떤 데이터를 받고 싶을 때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다 이제 너의 이름은 너무 애니메이션 같은데 당신의 이름을 입력하세요 라고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인풋 창을 하나 만들게요. 자, 인풋 창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럼 여기 인풋 창 하나 보이죠? 여기다가 이제 타입을 텍스트로 지정을 하고 플레이스홀더 값도 줄게요. enter your name. 왜 안 되지? 됐었네. enter your name이라고 지정을 할게요. 저희가 원하는 건 무엇이냐면은 해당 인풋 창에 들어간 데이터를 추출을 하고 싶어요. 그럴 때 use state를 사용하게 됩니다. use state를 사용하는 방법은 사실 이거 ES6 문법이긴 한데 const하고 배열하고 use state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하게 이거 너무 빨랐다. const하고 이런 식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use state도 마찬가지로 import를 해야 되기 때문에 use state라는 단어만 써도 위에서 import 할 거냐 물어봐요. 엔터 쳐주면은 스스로 import가 됩니다. 이렇게 중괄호 쳐줄게요. 자, use state는 이런 형식으로 사용이 되는데 정확히 어떠냐? 여기 가운데 이제 변수명과 변수의 값을 바뀔 수 있는 함수명을 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변수고요. 얘는 이제 함수예요. 여러분들 자바 다들 배우셨으니까 기본적인 개념으로 얘가 자바의 하나 변수고 얘가 자바의 변수값을 변경해주는 세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해당 네임을 변경을 시키고 싶습니다. 네임을 변경을 시킬 때 어떻게 할 거냐면은 const onChange name이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 겁니다. onChange name이라는 함수를 만들 건데 얘 같은 경우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이벤트가 연결되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벤트에 타겟이 되는 놈의 밸류를 추출을 할 거예요. 추출을 할 거고 그와 동시에 이제 set name 안에 넣어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해당 onChange name이 연결되어 있는 얘는 그 태그의 밸류 값이 네임으로 저장이 돼요. 그래서 얘한테 input의 이벤트에 onChange를 연결을 해줄 거고요. 이제 방금 만들어줬던 onChange name을 연결을 해줍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거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게 이제 h3 태그로 한번 이제 네임 값을 출력을 해볼게요.
자, 보면은 이제 여기다가 값을 입력을 했을 때 아래 띄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사실 리액트 여기 있는 분들 다 저한테 한 번쯤 배웠을 거라 여기까지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닐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네임이라는 상태를 관리를 할 거고, 그리고 이제 setName이란 예로 네임이란 상태를 변경해 줄 수 있게 할 겁니다. 근데 얘는 인풋에 입력된 값으로 변경을 해주는 로직이기 때문에 이제 인풋 태그에 onChange 함수를 연결을 해줬고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 관리자 도구를 한번 열어볼까요? 제 생각에 여기 빨간 창이 아마 안 뜨고 있네. 빨간 창이 안 뜨고 있네요, 다행. 근데 이제 유저 스테이트에서 제가 초반에는 좀 별로 신경은 안 썼는데, 여기 유저 스테이트 괄호 안에 들어간 놈이 초기값이에요. 그리고 이제 타입스크립트라는 얘를 배우는 입장에서는 해당 변수의 타입을 지정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한데, 유저 스테이트에서는 초기값을 이용해서 해당 변수의 타입을 지정해 줄 수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만약 얘가 숫자라고 하면 숫자를 넣어주면 되고, 만약 문자라고 하면 그냥 빈 문자열이라도 넣어주면 되니까요. 네임은 문자이기 때문에 빈 문자열을 넣어줄게요. 자, 유저 스테이트를 이용하는 방법은 되게 간단하게 한번 해봤어요.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고 이해가 안 되는 것들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없는 것 같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사실 자바스크립트에 있어서 그냥 사실 어떤 코드를 만들든 간에 제일 중요한 게 중복을 제거하는 거예요. 자, 저희는 오늘 이제 좀 가르치면 제가 제대로 가르치고 싶기 때문에 중복을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use input이라는 저희가 한 훅을 직접 만들 거예요. src 안에다가 util이라는 폴더를 만들 거고요. 그 안에다가 이름은 맘대로 지어도 상관없는데 저는 그냥 common.jxx라고 만들게요. 이렇게 만들게요. 자, 일단 한번 볼게요. 자, expert function use input init 값을 받을. 왜 이렇게 오타 많이 나지? 할 거고 const BAL 자, 유저 인풋이라는 얘를 제가 리액트 훅이라는 거를 직접 만들었는데 좀 머리가 아플 수도 있어요. 일단 사용하는 것부터 보고 그 다음에 이걸 왜 쓰는지부터 보여줄게. 아까 들어갔던 코드 이거 있죠? 다 지워요. 그리고 const name은 방금 저희가 만들었던 use input을 가져와서 initial 값에다가 초기 값인 빈 문자로 넣어줄게요. 자,
그리고 이걸 한번 콘솔 로그로 네임을 한번 네임이 과연 어떤 걸 갖고 있는지 한번 찍어 볼게요. 아마 에러가 많이 날 거예요. 일단 얘가 없어서 에러가 날 거고, 얘도 아마 에러 처리가 날 겁니다. 네, 좋아요. 자, 이거 보이시죠? 자, 네임이라는 얘를 유즈 인풋으로 만들게 되면은, 자, onChange와 setValue와 value라는 얘를 갖고 있는데, onChange와 setValue는 둘 다 함수고 value는 변수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뭔가 익숙하죠? 아까 저희가 커먼에서 만들었던 리턴해준 value, setValue, onChange를 갖고 태어나요. 근데 이거를 작업을 어떻게 해줄 거냐면은, 여기다가 이렇게만 찍어줄 겁니다. 이거 보이시나요? 이거요. 보이시나요? 그리고 여기다가도 네임이 아니라 name.value를 찍어줍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아까랑 코드는 똑같아요. 근데 훨씬 짧죠? 이 유즈 인풋으로 하나를 만들어서도 여러 가지의 코드들을 좀 간략하게 만들 수 있었고, 만약에 네임뿐만 아니라 만약에 나이를 관리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이렇게 만들면은 이제 이름 그리고 나이 값 이렇게 다 출력이 됩니다. 유즈 인풋을 사용하면은 아까 했던 것에 비해서 이제 코드가 되게 짧아져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여기 더럽게 길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거 하나 씀으로써 유저 스테이트를 한 100개쯤 쓸 텐데 그 유저 스테이트 100개 쓰면 원래 500줄을 작성해야 됐었는데 그거를 100줄로 줄여주는 마법의 유즈 인풋 컴포넌트를 만들어 봤어요. 리액트 훅을. 자, 이걸 볼까요? 자, 유즈 인풋을 사용하게 되면은 그냥 유저 스테이트처럼 value, set value 그리고 기본값의 유저 인풋을 부를 때 받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얘도 onChange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리턴으로 얘 값과 얘를 바꿔줄 수 있는 set value와 onChange를 보내주는데, 자, 자바스크립트의 문법 중 하나를 알려줄게요. 자, 어떤 거냐면은 저희가 const person이라는 놈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const person 안에 이제 name 값이 있고 name 값이 string 값이 있고 age 값도 있다고 칠게요. 일단 널로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얘네 값을 다시 지정을 해주고 싶을 때는 person.name은 이제 뭐 김인우 뭐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근데 이게 귀찮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의 문법 중 하나가 이거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되겠네. keep 값이 같으면 const new student라는 함수에서 name과 age를 받는데 return을 이제 student라는 student라는 얘를 하게 해주는데 이제 student는 이런 객체예요. 근데 얘는 원래 저희가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제 여기다 값을 넣어주려면 name은 name, age는 age 이렇게 넣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키값하고 넣어주는 value의 키값하고 다 같죠. 이럴 때는 그냥 name에 age를 넣어줘도 돼요. 이렇게 넣어줘도 돼요.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게 어떤 식으로 작동을 했냐면요,
이거 플레이스홀더 기니까 좀 줄이고. 이게 어떤 식으로 작용을 했냐면 봐봐요. 아까 네임도 객체였어요. 네임이 어떤 식으로 돼 있었냐면은 밸류도 갖고 있고 온체인지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셋 밸류를 갖고 있는 객체였어요. 이 네임이. 근데 이제 자바스크립트 ES6 문법에서 이렇게 점점점을 찍으면은 얘네 세 개를 전부 다 그 네임에서 베껴줘요. 이런 식으로. 근데 얘가 갖고 있던 온체인지와 이 인풋이 갖고 있는 이벤트 속성이 온체인지랑 이름이 같죠? 그러면은 그냥 온체인지는 온체인지 작성하는 게 아니라 온체인지 딱 하나만 매칭이 된 거예요. 물론 이런 식으로 작성해도 됩니다. 온체인지는 이제 name.onChange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도 되는데 얘네 이름이 같게 일부러 설정을 해줌으로써 점점점 name 이렇게 작성을 해준 거예요. 질문 여기까지 이거 이해되시나요 혹시? 사실 지금은 얘가 왜 이렇게 작성하느냐 보다는 유즈 인풋이라는 를 만들어서 사용하면은 코드가 정말 깔끔해진다라는 장점이 있다 정도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프론트도 마찬가지고 백도 마찬가지인데 타입스크립트 강의를 같이 진행을 하면서 할 거거든요. 근데 오늘은 타입스크립트 맛보기로 보여주기만 할 거고 다음 주부터는 좀 한 8대2 정도의 비율로 진행을 할 것 같아요. 일단 오늘 리액트 강의는 이게 끝이고 일단 짚어준 다음에 타입스크립트 맛보기 조금 해주고 오늘 세미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액트가 무엇이냐? 리액트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즉 UI, 눈에 보여지는 것을 만들기 위한 라이브러리입니다. 라이브러리와 프레임워크는 남들이 개발해둔 이제 소스들을 사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 되게 편리한 놈이다. 자, 리액트는 페이스북에서 만들었고 취업을 할 때 사람들이 많은 회사에서 선호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리액트를 많이 사용할 거다. 리액트 같은 경우에는 JSX, 바벨, 그리고 웹팩 혹은 바이트 이렇게 세 가지 요소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JSX는 자바스크립트로 HTML 태그를 작성할 수 있는 문법이고 바벨은 그렇게 작성된 JSX 코드를 좀 옛날식 웹에서도 작동을 할 수 있게 바꿔주는 이제 번역기다. 웹팩 혹은 바이트는 저희가 리액트로 짠 코드를 빌드를 하기 위해서 해주는 컴파일러 같은 빌드 툴인데 웹팩보다 바이트가 더 빨라서 저희는 바이트로 개발을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럼 리액트를 사용하는 이점이 무엇일까? 리액트를 사용하는 이점은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 즉 페이지 전환이 일어나지 않고 컴포넌트의 전환이 이루어짐으로써 사용자가 새로운 페이지 혹은 다른 이제 경로로 이동을 할 때 흰색 창 같은 게 보이지 않아도 사용자 경험이 되게 좋게 됐다. 그리고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이제 재활용을 하거나 서버에 대한 이제 부하를 좀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트로 생성된 리액트 앱 같은 경우에는 이제 npm create write latest라는 명령어로 생성을 하고 npm run dev로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 npm run dev를 하게 되면은 index.html을 실행을 시키게 되고 얘는 main.jsx를 불러오고 얘는 app.jsx를 불러오고 app.jsx는 수많은 컴포넌트들을 불러옵니다. 리액트는 이런 식으로 구조가 짜져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네, 리액트는 클래스형 컴포넌트 작성법과 함수형 컴포넌트 작성법이 있는데 저희는 클래스보다 함수를 사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함수형 같은 경우에는 리액트를 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리액트 훅이라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그 중에서 저희는 오늘 유저 스테이트를 맛봤고 유저 스테이트로 유저 인풋까지 개발을 해봤어요.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네. 네. 그리고 계속 오늘 배운 거는 이제 유저 스테이트를 이용해서 인풋 값을 받은 데이터를 출력을 해봤고요. 유저 스테이트를 이용한 유저 인풋도 개발을 해서 좀 더 코드의 가독성을 높이고 효율성을 높였어요. 이런 작업들을 하는 걸 코드 리팩토링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번 주 과제가 나갈 거예요. 일단 이번 주 과제는 여러분들한테 강의 듣는 분들이 좀 더 원래 모든 사람이 강의를 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신청을 했으니까. 물론 강제성도 있었지만. 그래서 노션으로 정리해서 보내주긴 할 건데 좀 더 여기서 자세히 설명을 할 겁니다. 숙제는 뭐냐면 로그인 창과 로그인 창 하나를 구해내는 게 끝이에요. 자, 과제. 로그인 컴포넌트 구현입니다. 자, 컴포넌트 구현이에요. 자, 컴포넌트 구현이니까 이제 컴포넌트를 따로 만드는 게 좋겠죠. login.jsx를 만드시면 돼요. export default 값을 줘서 펑션을 만들 거고요. 이제 로그인이라고 생각하시는 요소들을 여러분들이 만들면 됩니다. 예를 들어 로그인 페이지 이렇게 찍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로그인이니까 인풋 창이 2개 필요하겠고 뭐 버튼이 필요하겠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구성은 간단하게 하면 돼요. 아이고야. 구성은 이렇게 간단하게 하면 됩니다. 뭐 굳이 스타일링 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뭐 HTML 이용해서 이 정도? 중요한 거 뭐냐면은 로그인을 했을 때 아니다, 회원가입으로 할게요. 회원가입. 아, 죄송합니다. 회원가입 페이지예요. 자, 회원가입 페이지인데 받을 값은 총 4개입니다. 뭐냐면은 이제 아이디 그리고 패스워드 그리고 패스워드 체크 그리고 네임 이렇게 받을 겁니다. 근데 좀 과제를 심화편으로 해서 이메일로 바꿀게요. 각각 입력받으면 되겠죠? 레지스터 버튼 이용하면은 원래는 API 호출까지 해야 될 텐데 그거는 패스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자, 과제 조건이 나갑니다. 첫 번째로는 빈 값이 있으면 안 됨. 있으면 회원가입이 안 됩니다. 두 번째로는 패스워드 체크 값이 같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이게 좀 어려울 거예요. 이거는 각자 공부해 오세요. 자바스크립트의 정규식을 활용하여 이메일에 골뱅이가 포함되어야 됩니다. 자, 해당 세 가지를 이용을 해야 되고요. 자, 네 번째. common.jsx에 훅으로 만들어서 활용하세요. 효율적으로 활용하세요. 자, 이 네 가지가 기본 전제 조건이에요. 1번, 2번, 3번은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4번에 대한 힌트만 드릴 거예요. 자, 뭐냐면은 common.jx 들어가서요. 하나 더 만들 거면 자, export 펑션이어야 돼요. export 펑션 뭐 할 거냐면은 use null이라는 함수를 만들겠습니다. use null은 어떤 데이터를 받아서 걔가 null 값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하나라도 null 값이 있으면 false를 리턴해 줄 거고 전부 다 null 값이 없으면 true를 리턴해 줄 거예요. 그래서 array에 있는 사실 배열 값으로 받을 거예요. 배열. 그래서 for 부분을 사용할 겁니다. 이것도 자, for 부분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런 식의 use null이라는 얘를 사용을 할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login.jsx에서 const onClick 버튼이라는 함수를 만들었을 때 얘랑 연결되는 얘기겠죠? 자, 얘랑 연결됐을 때 실행을 시키게 되는데
이제 use null이라는 불러올 거고요. 얘 안에는 저희가 관리하는 상태들을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얘가 false를 리턴을 하게 돼요. false 값을 리턴을 하게 되면은 리턴 arlet에다가 error null 이라고 띄워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4번 조건인 common.jx에 훅으로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걸로 할게요. 훅으로 만들게 되면은 이게 지금 이게 회원가입이잖아요. 얘 이름이 어디 갔어? 어쨌든 회원가입인데 로그인 창에서도 이 use 너를 개발하면서 사용할 수도 있고, 그 이외에 인풋 값을 받았을 때 널 값이 아니어야 되는 것들을 관리를 할 수 있게 되죠. 자, 과제가 이겁니다. 제가 노션으로 정리해서 보내드릴 겁니다. 아마 정규식은 구글링 하셔서 이메일에 골뱅이 포함되는 거 하는 거 찾아보시고요. 자, 여기까지 과제에 대한 질문 있는 사람? 과제 하면은 어떻게 뭐 제출하거나 하는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아주 좋은 질문이거든요. 각자 개인 레포를 각자 GitHub에 레포를 파서 각자 그걸로 관리하는 걸로 할게요. 제가 그것도 노션에 올리겠습니다. 각자 깃에 올려준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레포지토리 명은 제가 정해줄 겁니다, 아마. 과제에 대한 질문 더 있는 사람? 없는 걸로 생각할게요. 자, 타입스크립트에 대해서 맛보기만 해보고 끝날 거예요. 타입스크립트가 왜 생겼는지 뭐 이 정도? 타입스크립트는 원래 JS잖아요, 파일이. index.js. 이게 아니라 TS예요, 파일명이. 사용법은 똑같아요. 뭐 cost person, const name, 뭐 김인우다, 뭐 이런 거 똑같아요. 나 이게 항상 왜 에러 뜨는지 모르겠어. person name. 하지만 차이점이 있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은 변수 옆에다 타입을 지정해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 얘가 let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person name에다 값을 다시 넣을 때 숫자를 넣으면 에러가 납니다. 이런 장점이 있어요. 근데 왜 타입스크립트를 써야 되냐? 저희가 아까 만들었던 common.jxx 얘를 가져올게요, 펑션을. 자, 얘를 가져오는데 자, 얘를 가져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을 하나 발견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 어레이가 어레이로 안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사람이 잘 몰라가지고. 그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any 이런 식으로 값을 지정해주면은 배열이 들어와야 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use 너를 사용을 하는데 여기다 1 넣으면은 원래는 에러가 나요. 이거 실행시키면 에러 납니다. 타입스크립트는 이제 저희가 개발할 때 이런 자료형을 좀 지정해줌에 있어서 좀 코드를 에러가 나는 상황을 확실히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타입스크립트의 자료형에 대해서만 알려주고 세미나 끝나겠습니다. 네, 자료형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넘버가 있고요, 스트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리언 있고, 그 다음에 어레이 있고, 더 많은데 그냥 객체 5가지 사용법만 알아볼게요. const age는 1, age는 당연히 넘버입니다. 다른 언어랑 다르게 int, chart 뭐 이런 거 구별할 필요 없이 숫자는 다 넘버예요. 그리고 first name 아까 안 됐댔지? 네? 되나?
아, 안되네. 네임이. 얘는 스트링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뭐 차 스트링 이런 거 구별 없이 문자로는 다 스트링이에요. 자, 불리언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리언은 이제 원 그래서 true를 값을 넣을 수 있어요. 이때 원에는 이제 여기다가 불리언을 넣어주면 됩니다. true 혹은 false를 넣어줄 수 있고요. 근데 만약에 true 혹은 false로 이미 지정되어 있는 얘를 해주고 싶다면은 여기 타입에다가 애초에 true 값을 넣어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요. 네 번째 배열이에요. 배열을 해줄 때는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는데, 배열을 해줄 때는 타입을 앞에서 적고 그 앞에다 이제 배열 표시인 얘를 적어줘요. 그럼 얘는 이제 넘버 값을 갖고 있는 배열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혹은 여러 가지가 들어갈 것 같다면 뭐 any 이런 표시를 해줘도 됩니다. 어떤 타입이든 들어갈 수 있는 배열. 자, 객체입니다. 이제 person이라는 객체가 있으면은 name, age 이런 식으로 뽑아낼 수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똑같이 객체식으로 펼쳐서 각 키 값이 어떤 거로 들어가는지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스트링이 아니라 넘버죠. 넘버. 그리고 귀찮으면 이런 식으로 해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타입이라는 얘를 사용하게 되면은 좀 만약에 여러 개 person이라는 데이터 종류가 여러 개 나오면은 이렇게 person이라는 타입을 새로 저희가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 세미나는 여기까지 할 거고요. 과제는 내일 오전 안으로 이제 나갈 거고, 그리고 토요일 오후 12시까지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 해당 세미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참석해주신 분들한테 감사히 여기고요. 그리고 출석 점수, 그냥 과제, 그리고 지각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체크를 하고 진행을 할 거예요. 혹시 마지막으로 질문사항이 있을까요? 없으면 끝내려고 합니다. 질문 없는 분들은 나가셔도 괜찮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토요일 오후 12시. 수고하셨습니다. 토요일 오후 12시. 토요일 근데 맞아? 맞아? 우리 오늘 이거 토요일 아니야? 맞는데 응. 강의를 그 다음 그 세미나 시작하기 전까지 올려야 되는 거 아님? 강의? 나 지금 그 과제 제출 얘기한 건데? 그러니까 과제 제출. 어. 그러니까 다음 주 토요일 12시까지라는 거 아니야? 그치, 오후 12시. 오전 말고 오후. 아, 오후 12시? 나. 아, 오케이. 어. 예스. 네. 질문 더 있는 사람 안 나간 건가, 아직? 질문은 아닌데 응.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 과제? 아니 그러니까 하는 것도 그러니까 하는 게 약간 내가 보기에 따라치는 거 어차피 시간 주면 상관없긴 한데 약간 따라치는 거 그 시간 주면 안 좋습니다. 약간 빡셀 뻔. 오케이. 이해를. 그래서 아니면 그래서 할 거면은 약간 확실하게 좀 주면 얘기 맨 처음에 해도 될 것 같아. 오늘 세미나 내용에 대해서 내 티스토리 정리해둬야겠다. 식으로. 이소는 물어보고 싶은 거 있어? 그냥 구경하고 있었어요. 응.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민규 형 뭐라고? 과제도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과제 빡셉니다, 사실 이거. 근데 네.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과제의 정답을 만들어 오는 것보다는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를 준비해서 제출을 하라고 할 겁니다. 이건 사실 제출 미제출용이라서. 그리고 세미나 안 오는 사람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니까 너무 많은데 생각보다 이거. 그러니까 저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확실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그 1학년 애들한테 그러니까 공부를 이제 그러니까 너가 아까 그 예린이처럼 말했듯이 한 번 더 그러니까 이 동아리에서 이 목적에 대해서 해야 되나? 이해됐어. 그러니까 너가 세미나를 무조건 다 신청하게 한 것도 사실 그것도 맞긴 하거든. 근데 네가 애들을 보고 판단할 때
얘가 어떤 이제 이유에서 동아리 왔는지 그런 것들을 좀 더 알고 있으면 사실 예린이처럼 좀 더 생각하기 쉽잖아. 그치. 그래서 그런 거 좀 한 번 더 확실하면 나쁘지 않지 않을까. 괜찮구만. 음, 야, 이건 진짜 너무하다. 믿었던 진우마저. 지환이 맞아. 진짜. 아니, 지환이 나한테 무슨 얘기를 했나? 왜냐면은 지환이 인스타 봤는데 알바가 끝났다고 나왔더라고. 맞아, 알바. 알바 맞아, 하긴 할 테. 몰라, 나 인스타 안 해서 모르겠어. 잠시만. 오케이. 그러면- 진우는 인정이다, 이거. 진우. 진짜 진우래. 지환이는 지환이? 사유 인정 참여 못한다고 알바 때문에 대신 그 과제 참여한다고. 내가 그렇게 하라고 했어. 네. 그러면은 진우, 약간 호진이. 약간 트러블 메이커분들이. 결했어. 일단은 고민 좀 해봐야겠다. 오늘 친구분 온 것 같은데 진로를 하십시오. 아니 미친놈들이 어. 갑자기 아까 전화해가지고 민규야 술 먹자 이러는 거야. 어. 그래서 안 돼. 나 이따가 세미나도 있고 아이고 그 강의 들어야 되는 거 있다 하니까 이 미친놈들이 그러면 세미나 그냥 틀어놓고 술을 먹자는 거야. 그러면서 그냥 계속 먹지. 그래서 그냥 뭐 씨발 알아서 해 하면서 그냥 딱 그 끊었다. 그리고 난 갑자기 집에 종 울리길래 뭐지 하면서 열어봤더니 이제 갑자기 쳐들어왔어. 재밌게 노십시오. 저는 이따가 깸방이나 가려고 좀 하다. 나 오늘 대전 안 갔거든. 왜 안 갔어? 안 갔어 그냥. 코로나 걸렸다 했어. 짜증나 진짜. 오케이. 바이. 오케이. 다음에 봐요.